오늘은 경매 공부 성공 비법 시간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경매 성공 비법을 까발려 주마라는 책에서 법정지상권에 관해서는 두 가지 사례를 선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서울에 있는 지하철 인근이죠. 수유역 인근에 있는 법정지상권 토지 투자죠. 아주 성공적인 투자에 이미 분명하죠. 투입 금액은 한 9천만 원 들어갔는데 어, 실제로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3억, 2억 5천이 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료는 매월 64만 얼마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약 65만 원씩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9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60 보면 720이니까요. 한 800 가까이 그 수익을 연간 올리고 있으니까요. 시세 차익은 별개로 하더라도 보통 지금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한 100만 원 초반의 어떤 그 이익을 본다라고 봤을 때 그거의 8배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억 정도의 어떤 은행에 적금을 들어놨을 때 볼 수 있는 수익금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지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또 경매라는 것을 이렇게 사고 파는 데에 또 재미가 이렇게 취하거나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장기적인 장기도 이런 초장기도 없죠. 이런 장기적인 투자를 이제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가진 돈이 적을 때는 주로 작은 걸 하시고 큰 돈이 있을 때는 좀 큰 투자도 해보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죠. 지금 그 설명을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던 부산에 있는 법정지상권 토지는요. 원래는 이제 지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매입을 했지만 실제로는 건물 2층짜리 건물의 소유자인 형님이 지금 부재 중이고 어제 연락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동생이 저하고 건물에 대한 포기각서를 썼던 그런 사건입니다. 최초의 어떤 그 투자의 목적은 어긋났지만 실제로 65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이죠. 650만 원, 뭐 요즘에 우리 보면은 그 기획부동산 토지 같은 경우 개발이 되지도 않는 그런 임야를 살려고 2천만 원, 3천만 원씩 소액으로 투자를 하십니다만은 차라리 2천만 원짜리 사실 거면 이런 조그만한 어떤 그 대도시에 대지를 매입하는 게 좋죠. 차라리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기획부동산에 이렇게 속아가지고 토지 투자를 하시려는 분이 있으면 차라리 경매로 이런 대지를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틀린 견해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세 3천만 원짜리 토지를 총 비용 650에 매입했으니 시세 차익은 약 2,300 정도 됩니다. 600만 원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 가끔씩 교육생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이 매우 적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물건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머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상상도 못할 작은 돈으로도 그 돈이 가진 효용성에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입증됐고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저의 교육생들도 이런 물건들이 몇 개씩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교육기관, 다른 카페에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 또한 이런 사건들은 많이 접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은 이게 경매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주식만큼은 보편성이 떨어지죠.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것이지만 경매라는 것은 아무나 하기에도 약간 벅찬, 약간 시장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수익처가 널리 어떤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작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착각하고 포기하기 마련이죠. 물론 포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잡을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자기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경매의 문 앞에까지 와놓고 포기하는 것은 제가 좀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겉에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밖에서 관망하고 밖에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면서 접어버리는 그런 것은 좀 멍청한 짓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속으로 좀 들어와서 속 중에서도 깊이 들어와 봐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만은 하다. 어, 뭐 이 경매라는 것은 어차피 잘 배워놓으면 평생 가는 것이고 이걸로 대박을 치는 사람도 있고 인생을 확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지는 않더라도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깊이 들어와서 자기한테 적성이 맞는지 실제로 한 1년, 2년 정도 베팅을 해보세요, 인생을. 그런 베팅도 안 해보고 슬쩍 던져보고 금방 포기하는 그런 나약한 정신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돈을 벌기 전에는요, 일정 수준의 돈만 벌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만은, 벌면 벌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의 규모는 커지게 돼 있고요. 커지면 커질수록 만족보다는 더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것이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그 파워라고 해야 되나요? 정신력이 대단해야만 이 재산을 지키고 험난한 일들을 지켜나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재벌들이나 이런 그 초창기 창업주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어떤 점포 형태의 수준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수많은 어떤 그 역경과 위기를 이겨나가죠. 그 사람 자체가 이제 교과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사례를 설명하다가 이제 길이 이쪽으로 왔지만요. 여기에서 설명드렸던 지레짐작으로 포기한다. 돈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허투루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용기를 주어도 스스로 한계를 짓고 분발하지 않아서 결국은 실패를 하더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물건은요, 2009년 3월경에 부산의 지방건설사에서 2천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지방건설사라고 해서 엄청 큰 건 아니고요. 그 빌라를 주로 짓는 그런 건설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와서 2천만 원에 이렇게 팔겠냐 이렇게 왔었습니다. 제가 650에 샀으니까 사실은 2천에 팔았어도 되는 물건이죠. 그때 팔았으면은 더 낫죠. 왜냐면 그때 이후로 갖고 있는다고 해서 더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그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좀 처져서 결국은 다 그 가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넘겼어도 됐는데 왜 안 넘겼냐면은 한 번 정도는 뭐 요걸 가지고 뭐 묻어도 괜찮은 작은 돈이었기 때문에 팔라고 하는 경우를 뭐 대단한 인연이다, 대단한 기회라고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 냅둬도 되는 것이고 1년에 재산세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여기 있네요. 급할 이유도 없고 현 부동산 부산 시세로 볼 때 좀 저평가된 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쓸 당시에 이제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저평가라기 보기는 그냥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승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상 부산은 한국에서의 제2의 도시임에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은 좀 소외돼 있고 약간 그 개발이 좀 처져 있는 면도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많은 그 부동산들이 있는데 저야 이제 부산에 좋은 소식들이 이제 전해 들어오면 어떻게든 부산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 중 한 사람 중 그 한 사람입니다. 저도. 자, 가끔 부동산을 하나 잡아서는 언제 팔리는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세요. 어디 상관오지가 아닌 이상 팔립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차이가 있을 뿐이란 점을 기억하시고요.
서울하고도 강남 아파트들도 내놓으면 언제나 잘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썼을 때가요. 지금 그 서울에서 아파트가 매기가 꺾이기 훨씬 전에 쓴 겁니다. 실제로 저의 철학이죠. 그냥 시세 차익을 보면 투자를 해서 낙찰을 보는 그 순간이 이 투자의 종결 시점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종결 시점이라는 것이 낙찰되면 그 이후로는 신경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경은 끝까지 너무 잘 써야 되겠죠. 명도까지도요. 수리까지, 전월세까지 써야 됩니다만은, 낙찰이 되면은 그 이후에 어떤 벌어지는 상황은 그다지 큰 상황이 아니고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제가 투자의 어떤 그 종식은, 결정은 일종의 낙찰된 이유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팔리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급하게 팔려고 안절부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판매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 상황에. 하지만 긴 세월을 두고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제 도인 같은 소리죠.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런 관념들이 너무 뚜렷하게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인생사, 괴로운 인생사들이 다가올 때는 그 아직은 깨달음이 깊지 않은 것 같아서 항상 이제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좀 있습니다. 우선은 부동산에 관해서만은 저는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하고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게 사람이 되지 않는 일,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화나고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잘 되길 바래서 그러는 것이죠. 돈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버리는 연습을, 즉 뜻대로 안 되는 것 자체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릇이 커지겠죠? 그릇이 커지면 많이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마음이 간장종지기만 해서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도 크게 벌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은 팔려고 매입하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빨리 파는 것이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예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동네에서 두 명이 자기 집을 팔려고 내놓았고, 한 사람은 금세 팔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고요. 한 사람은 자신의 집이 잘 팔리지 않아서 실망하던 차에 그 지역에 좋은 개발 호재가 생겨서 큰 돈을 보상받는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용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례를 제가 택시기사에게 들은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30평 정도를 단독주택으로 거기서 한 2, 30년 살았던 택시기사가 주변 사람들이 평당 1,500에 보상받을 때 버티다가 3천만 원에 보상받고 나간 사례가 있답니다. 그러면 9억 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택시도 그만두고 부인하고 일식집을 차렸답니다. 횟집을. 그랬는데 그 최후에 보상받았던 용산에서 보상받은 땅 가격이 평당 1억까지 보상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반은 실성을 해버린 것이죠. 평당 1억씩 보상받았다면 이 30평은 30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만족하고 그냥 일식집만 횟집만 잘하면 될 일인데 옆집은 30억을 받아버리니까 어때요? 일하기 싫고 멍 때려버리고 실성한 사람처럼 돼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하던 일도 접어버렸다. 그래서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짓는다. 이런 류의 얘기를 저는 택시기사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돈을 버냐만 안 버냐는 긴 세월 동안 지켜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세월이 지난 연후에 그거를 평가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세상사가 애들도 공부를 어렸을 때 잘하네 마네 하지만 공부 잘해서 결국은 시험 붙어가지고 그 운영도 안 되는 병원과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반면에 어렸을 때는 공부를 못하던 친구가 나중에는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사례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면 돈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인생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훑어볼 수 있는 어떤 지혜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빨리 팔리는 게 좋을까요? 나쁜 일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판매하는데 집중할 정력이 있다면 더 좋은 물건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사냥도 하기 전에 요리법부터 배워봤자 쓸모없는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